8월 28일 글로벌 비트 출발하겠습니다.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9월 6일 고용보고서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이 엔비디아의 실적 결과가 당분간 증시 분위기를 판가름할 거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만큼 오늘 시장은 좀 경계 태세를 갖췄던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실적 발표를 대기하면서 기대감도 있었지만 어떠한 결과가 나오게 될지 어느 정도 관망하는 장세가 좀 이어졌는데요. 이 해당 이슈가 그래도 3대 지수 상승하는 데는 좀 힘을 더해줬던 것 같습니다. 이 해당 이슈뿐만 아니라 어떤 소식들이 또 종목별 주가를 상승시켰을지 하락시켰을지 헤드라인은 잠시 후에 체크를 해보겠고요. 그 전에 체린 앵커와 함께 간밤 뉴욕 증시 시황을 좀 체크해보겠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 흐름은 좀 어땠을까요? 네, 양호했습니다. 3대 지수 종가부터 바로 확인해 본다면 이렇게 일제히 강보합권에서 거래를 마치는 모습이죠. 나스닥과 S&P 500 지수가 0.2%의 상승이었는가 하면 다우 지수는 아주 소폭의 오름세였습니다. 0.02%의 상승. 그래도 이 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 마감에 성공했다는 점에는 특징을 잡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히트맵을 열어서 전반적인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자, 전일 다 함께 빠졌던 반도체주들 오늘 그래도 일부 회복에 나서는 모습이 연출됐는데요. 엔비디아가 하락으로 출발했다가 1.5% 상승으로 돌려낸 채 마감을 했습니다. 이제 실적 발표 하루 앞으로 다가왔죠.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식이다, 영향력이 가장 큰 주식이다, 이런 타이틀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실적에 대한 압박 역시 가중되고 있는데요. 이 옵션 분석업체 오라츠에 따르면 현재 체결되고 있는 옵션 거래 계약들을 기반으로 봤을 때 실적 발표 다음 날 한 9.8% 정도의 등락률이 나타날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총으로 환산하게 되면 무려 3천억 달러가 넘는데 이것은 머크, 넷플릭스의 전체 시가총액보다도 더 큰 규모가 되겠습니다. 역사상 전례 없는 규모의 당일 변동성, 어닝 무브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만큼 시장을 좀 긴장시킬 수밖에 없는 건데요. 오늘 일단 저가 매수세가 일부 유입이 되면서 1.5% 올랐습니다. 내일 이 시간 저희와 함께 자세한 실적 수치 그리고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 이슈가 있었죠. 이 공격적인 공매도 거래 혹은 숏셀링으로 유명한 힌덴버그 리서치가 슈마컴을 타겟으로 지정했습니다. 공매도 포지션을 공개했고 그리고 회계 조작에 대한 혐의를 제기했는데 과거 회계 스캔들에 연루됐던 임원들을 다시 고용했다는 사실을 특히나 문제로 지적합니다. 이와 함께 슈마컴의 제품 그리고 서비스가 경쟁사들과 비교했을 때 열등하다고 비판하고 있는데요. 슈마컴의 주가의 경우에는 전일장에서 8%나 급락한 바가 있었고 오늘 2.6% 추가 하락세를 그렸습니다. 하지만 연초 대비했을 때에는 상반기에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여전히 90% 정도의 상승률을 그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아마존 소식도 확인해 볼 텐데요. 오늘 주가는 1.4% 하락세를 띄었지만 한 가지 소식이 있었습니다. 완전히 새롭게 개편한 AI 음성 비서죠. 알렉사를 오는 10월에 출시한다라고 날짜가 확정됐습니다. 이 지난해 9월 대규모 개편을 발표한 지 13개월 만인데요. 이 알렉사의 출시가 가시화되면서 AI 비서 시장 내에서 경쟁이 아주 심화될 거라는 평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경쟁 서비스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이죠. 구글 어시스턴트 그리고 애플의 시리가 있는데 이 양사의 주가는 오늘 0.92% 그리고 0.4% 이렇게 등락이 조금 엇갈린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헬스케어 섹터 내에서 일라이릴리의 소식도 확인해 볼 텐데요. 다이어트 약 젯바운드에 주사 용액만 담긴 제품을 따로 출시했다는 보도가 전해졌습니다. 지금처럼 주사기에 일체형으로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 주사기에 들어있는 액체만을 따로 팔겠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가격을 무려 절반 수준으로 낮춰준다고 합니다. 사실 제조 공정에서 이 주사기에 용액을 주입하는 프로세스가 공급량
공급량을 제한하는 아주 커다란 걸림돌이었는데 이것을 해결해 버림으로써 공급량을 늘리고 또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춤으로써 어떤 구매 장벽을 역시나 낮췄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텐데요. 과연 실적 증대에 얼만큼 기여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일단 릴리의 주가는 오늘 0.4%의 오름세 나타냈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기 방어 섹터로 가서요. 코스트코입니다. 1.8%의 오름세를 나타냈죠. 간밤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흐름이었는데요. 기프트카드 선택지를 확대한 점 월가로부터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가고 있습니다. 도어대시, 인스타카드, 우버 등에 대한 기프트카드를 할인가로 제공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서 소비자들과의 인게이지먼트를 높였다. 이런 평가가 들려오고 있고요. 주가는 처음으로 900달러 선을 넘긴 채 종가를 형성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 가지 특징을 잡아보자면 금리 인하 트레이드는 조금 이어지는 듯한 분위기가 연출이 됐습니다. 어떻게 알 수가 있냐면 이쪽에 위치하고 있는 크루즈 관련주들 혹은 여행 관련주들의 주가가 올랐다는 특징이 있었는데요. 노르웨이지안 크루즈 라인이라든지 카니발 등이 해당됩니다. 크루즈주들이 이렇게 올랐던 것은 금리가 내려오게 된다면 부채를 아주 많이 짊어지고 있는 이들 기업들이 크게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감이 살아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연일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밖의 특징주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대마초 관련주들 오늘 일제히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최근 1년간 미국은 연방 정부 차원의 대마초 합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 미국 법무부는 대마초에 대한 규제를 기존의 1등급에서 3등급으로 낮추기 위해서 현재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중독이나 남용 위험이 높은 물질들은 1등급으로 분류가 됩니다. 헤로인 등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요. 반면 3등급은 의료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약물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3등급으로 낮춰지게 된다면 미국 전역에서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아주 활짝 열리게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를 위한 청문회를 대선 이후인 12월 2일로 연기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들려오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대표적인 마리화나 관련주들이 일제히 급락세를 나타냈는데요. 가령 크레스코 랩스 같은 경우에는 10% 이상, 그리고 틸레이가 6% 가까이, 캐노피 그로스에는 10% 가까운 급락세를 나타냈고요. 그리고 이들을 모아놓은 ETF죠. 티커명 MSOS 혹은 MJ 등 역시도 10% 안팎의 급락 흐름을 간밤 기록했습니다. 다음으로는 인슐렛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미국 FDA가 인슐렛의 대표 제품 중 하나죠. 옴니팟5의 사용처를 확대했습니다. 옴니팟5는 튜브 없이 인슐린을 공급하는 파드, 그리고 연속 혈당 측정기인 덱스콤6를 결합한 시스템인데요. 이제는 2형 당뇨병 환자들 역시도 이를 이용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간밤 인슐렛의 주가는 6.6% 급등하면서 190달러 선을 뚫어내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파라마운트 글로벌 소식인데요. 이 전 워너뮤직의 CEO이자 미디어 베테랑으로 평가받는 인물, 이 브론프만 주니어가 기존에 일주일 전에 자신이 제안했던 60억 달러 인수 제안을 철회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인수전이 다시 한번 종료되게 된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전에 기존대로 스카이댄스가 인수할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아진 상황입니다. 파라마운트의 주가는 이에 따라 7.2% 하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고요. 마지막으로는 중국의 이커머스 업체죠. 징둥닷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9월부터 27년 8월까지 3년에 걸쳐서 5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 이런 계획을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징둥닷컴의 주가는 2%대 상승 흐름을 시현했습니다. 간밤 특징주들 정리해드렸고요. 주요 외신들 살펴보시죠. 네, 간밤 글로벌 시장 헤드라인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달 미국 소비자들은 경제 여건과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했을까요? 이렇게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전월 대비 또 한 번 상승을 하면서 지금 소비자들은 경제 상황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수치가 공개가 되었는데요. 어떠한 내용이었을지 자세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퍼런스 보드는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103.3으로 7월 대비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최근 6개월간 최고 수치입니다. 이에 소비자들은 현재 경제 상황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단기소득과 경기 그리고 일자리 평가는 82.5, 현재 경기에 대한 평가는 134.4로 전월 대비 모두 상승했습니다. 다만 소비자들은 고용시장의 둔화 조짐을 체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에 컨퍼런스 보드는 소비자들의 고용 여건에 대한 평가는 긍정적이었지만 향후 고용시장에 대한 평가는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렇게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또 한 번 상승을 했습니다. 근래 6개월 내에 가장 강력한 수치를 기록한 건데요. 이로써 소비자들의 신뢰가 강화되었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시사했습니다. 이렇게 100을 넘는다라고 한다면 소비자들의 신뢰가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점을 시사하는데 103.3을 기록하게 된 거죠. 좀 자세한 지표를 확인을 해보면 단기 소득 그리고 일자리를 묘사하는 지표 역시나 전월 81.1 대비해서 82.5 로 상향 조정된 것이 확인이 되었고요. 현재 여건, 지금 상황이 어떻냐라는 부분을 시사하는 지수 역시나 103.1에서 134.4로 전월 대비 상승한 모습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지금 소비자들이 이 경제적 여건뿐만 아니라 이 소비 상황 그리고 이 일자리 관련된 부분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시사되었습니다. 현재 지금 일자리 관련해서는 긍정적인 수치가 나왔지만 사실 향후 전망에 대해서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긴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히 확인을 해보면 고용시장의 둔화의 조짐을 예감하고 있다라고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지금 리포트를 좀 자세히 살펴보면요. 지금 소비자들이 일자리가 많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중은 줄어들었고요. 일자리 구하기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소비자의 비중이 늘어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지금 둔화 조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서 어찌 보면 비관적일 수는 있지만 지금 인플레이션 둔화 속도에 대한 의견을 같이 이어가고 있다라고 평가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다가오는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조에 만족하고 있다라는 평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지금 인플레이션 완화 추세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소비자 신뢰 지수가 탄탄하게 이어지고 있다라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저희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헤드라인 이어가 보겠습니다. 두 번째 헤드라인은요, 바로 기업의 사기나 불법 행위를 보고하는 힌덴버그 리서치에서 이번에 간밤에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를 저격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공매도 사실을 이 리포트를 통해서 공개를 했는데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상습범이다라고 하면서 다소 강한 기조를 내놓았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지 시간 27일 힌덴버그 리서치는 보고서를 통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공매도 상황을 공개했습니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회계적으로 위험 신호, 공개되지 않은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 증거 제재, 그리고 수출 통제 실패와 같은 고객 문제도 발견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에 대한 포지션을 공개했습니다. 이에 이전 부정행위를 저질렀던 고위 임원들이 다시 고용된 점도 지적하며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이에 상습범이라며 강한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이렇게 힌덴버그 리서치의 리포트에 따르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의 공매도 흔적들이 좀 강력하게 나타났습니다. 우선 먼저 지적한 부분은요.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지난 2020년에 회계, 공시 의무에 대해서 위반했던 부분, 이 과징금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책임을 그리 통감하지 않았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했습니다. 과징금 납부 이후에도 해당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라는 점을 지적한 거고요. 그리고 최근에 다시 밝혀진 바에 따르면 그 당시에 책임을 받고 이 사임을 했던 임원들이 다시 재고용됐던 점이 확인이 됐습니다. 이러한 흐름이라면 정말 책임을 온전히 진 게 아니다라고 비판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간밤에 공개가 되었던 몇 가지 지적 포인트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회계적인 위험이 신호가 확인이 되었다. 회계적 위험 신호를 통해서 재정적으로 건전성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 한번 제시를 한 거고요. 공개되지 않은 관련 당사자 간의 거래를 지적하면서 회계적인 투명
투명성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재, 수출 통제를 실패했다라는 점을 제시를 하면서 지금 운영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고객 간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이 좀 큰 고객이나 이 큰 계약건에 대해서 안전하게 이뤄내지 못하고 있다. 해당 기업이 탄탄한 흐름을 가져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공매도의 위험성, 가능성을 크게 지적한 상황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부정적인 요인들이 확인이 되면서 이 주가 하락, 특히 공매도에 베팅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라고 밝힌 건데요. 이 해당 리포트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좀 크게 떨어졌습니다. 최고가 기준으로 8%가량 하락을 했고요. 이 장 초반에는 5%대 낙폭을 보이면서 해당 리포트가 주가에 좀 큰 영향을 미치는구나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는데 사실 이 당사 측에서는 소문과 추측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다라고 밝히면서 해당 내용을 확인하거나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해서 낙폭을 이어가는 상황이었죠. 사실 어제는 좀 하락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이 연초 대비해서 90% 이상 상승한 수준이어서 이 주가가 어떻게 흔들리게 될지, 어떻게 움직이게 될지는 아직 잘 확인이 안 된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 공매도가 어떻게 기업의 주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다른 기업의 사례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면요. 이 아다니 그룹, 인도의 기업인데요. 이 아다니 그룹의 부정적인 리포트, 그러니까 공매도 관련된 리포트가 공개된 이후에 약 2조간 110억 달러 가량의 시가총액이 증발되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1,100억 달러 정도인데요. 1,100억 달러라는 엄청난 시가총액이 증발된 이후에 이 주가가 좀 크게 흔들린 전적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슈퍼마이크론 컴퓨터 역시나 얼마나 더 주가에 영향을 받게 될지, 장기간 해당 영향을 받게 될지는 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세 번째 소식, 당뇨병, 비만 치료제 시장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에 비만 치료제 관련한 전망이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일라이릴리가 또 새로운 움직임을 공개했습니다. 이 체중 감량제, 이 절반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내놓겠다라는 정책이었는데요. 어떤 내용이었을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총액 기준 세계 최대 제약사인 일라이릴리는 주사기 일체형인 비만 치료제 제바운드의 주사액만 따로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펜 형태의 주사기가 일체형으로 공급되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이 주사기를 마련해 주사하는 방식으로 가격은 기존 대비 절반가량 낮췄습니다. 최근 엄청난 수요 속에 심각한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일라이릴리는 생산 기간을 단축시키려는 방안으로 보여집니다. 이렇게 기존에 주사기 제형 자체로 공급하던 방식에서 속 안에 약물만 제공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다른 치료제와 다른 어찌 보면 혁신이다라는 부분인데 이 바이알이라는 치료제는 기존에 일라이릴리가 공급하던 가격 대비 절반 낮춘 상황입니다. 이렇게 가격도 접근성도 강화시켜서 최근에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이 공급 부족에 어느 정도 해결책을 내놓겠다라는 의지로 보여지는데요. 기존에 $1,000를 넘던 가격에서 이 400달러 아래로 399달러의 치료제를 공급을 하면서 지금 방법에서 더 중요한 부분은 이 공급을 만드는 생산 기간을 줄이겠다라는 의지입니다. 그리고 접근성 확대에 대한 노력으로는 직접적인 처방을 받지 않고도 이 릴리 다이렉트라는 플랫폼을 사용해서 환자가 직접 치료를 제안하고 그리고 해당 치료제를 받는 방식으로 지금 플랫폼을 통해서 접근성을 확대시키겠다라는 전략을 내놓았습니다. 지금 이렇게 새로운 해결책을 내놓은 데는 최근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비만 치료제에 대한 확장성 그리고 수요 증가가 있을 텐데요. 27일에 공개가 된 한국바이오협회에서 공개가 된 글로벌 비만 그리고 당뇨병 치료제에 대한 전망에 따르면 지금 단기간 내에 우리가 여태까지 예상하는 것보다 더 큰 폭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이다. 급격한 예상이 확대된다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사실 여기에서 살펴보면 이 당뇨병,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는 매년 12.2%가량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비만 치료제 부분은 이 성장성이 더 강력합니다. 48.4%가량 매년 성장할 것이다 라는 엄청난 성장치를 내놓은 상황이어서요. 이렇게 수요와 함께 시장 전망이 커진다라고 한다면 어떤 기업들이 더 나은 치료제를 내놓느냐, 어떤 기업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수요 속에서 어떤 기업이 선점을 할 수 있을지 지금 입장
입장으로는 뭐 일라이릴리 그리고 위고비 관련해서 어떠한 약물이 더 나은 치료법을 제공할 것인가, 이 노보노디스크와 일라이릴리의 경쟁 구도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 그리고 어제 공개가 된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의 그 경쟁 구도가 어느 정도는 뚜렷한 방향성을 낼 것이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어떤 기업이 더 효과적인 치료제를 내놓을 수 있느냐, 그 부분이 관건일 텐데요. 이 일라이릴리가 어제 그렇게 저렴한 치료제를 내놓은 것처럼 노보노디스크 역시나 더 효과적인 조합 찾기에 나서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 아밀린 유사체 기반으로 이 기존 위고비 그리고 오젬픽을 잘 조합해서 전혀 다른 성분의 새로운 치료법을 내놓겠다라고 공개를 한 건데요.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시설 확장 투자에 약 2,200억 원 가량을 추가로 투입하겠다라고 밝힌 겁니다. 이렇게 지금 일라이릴리뿐만 아니라 노보노디스크 역시나 새로운 치료제를 더 잘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향후 5년 내에 어떤 기업이 선점을 차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최근에 겪고 있는 공급 부족 문제를 어떤 기업이 먼저 해결할 수 있을지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계속 이어서 상품 시장 소식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어제 시장 안에서 이 리비아 공급 중단에 대한 우려감에 국제 유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어제 시장 안에서는 해당 우려감이 좀 종식되었습니다. WTI 2.44% 하락했고 천연가스도 함께 하락한 모습이었습니다. 10년물 국제금리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이거래일째 상승을 했습니다. 0.07% 상승하며 간밤 시장을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글로벌 비트 전해드렸습니다.